이 영상은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 7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의 뒷이야기예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 해당 영상의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아파트 입주 이틀 전 잔금이 부족해서 친구한테 7천만 원을 빌렸어요. 그리고 저는 8개월 안에 갚겠다고 약속했어요. 당시 매출도 꾸준히 오르고 있었고 목돈도 들어올 예정이었기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입주한 후에 하자 처리와 취득세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돈이 계속 새나가면서 몇 달 동안 친구에게 이자밖에 못 내는 상황이 이어졌어요. 속이 타들어가는 느낌 아시죠? 내가 지금 뭘 약속한 거지? 솔직히 말하면 돈이 무서웠던 게 아니에요. 그 돈이 갖는 무게가 무서웠어요. 만약 제가 못 갚는다면 친구를 잃고 9개월 후에 입주 예정인 친구의 가정이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머릿속을 24시간 맴돌았어요. 자려고 누우면 갚아야 하는데, 밥을 먹어도 갚아야 하는데, 일하다가도 근데 갚을 수 있나? 그러니까 일이 꼬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불안한 상태로 일을 하면 일이 잘 될 리가 없잖아요. 혼란스러운 마음을 달랠 겸 경기도에 살고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7년 만에 보는 친구. 이삿날 기억이 불쑥 떠오르면서 눈물이 글썽거리며 친구와 격하게 포옹했어요. 점심 먹고 카페에서 옛날 얘기도 하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하다 저는 불쑥 차용증을 쓰자고 말했어요. 괜찮다 라고 말하는 친구에게 저는 전자 차용증을 꺼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고속도로 위 깜깜한 적막함 속에서 저는 조용히 되새겼어요. 나는 갚을 수 있다.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압박감에 집중할수록 압박감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갚아야 해, 갚아야 해. 어떻게 갚지? 못 갚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의 루프가 저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향을 완전히 바꿨어요. 매일 아침 사무실 가기 전 산책을 했어요. 그리고 눈을 감고 두 장면을 상상했어요. 첫 번째, 친구가 환하게 웃으며 저한테 갚아줘서 고맙다 라고 말하는 장면. 두 번째, 다 갚고 친구 만나러 가는 차 안. 조수석에는 발렌타인 30년 상이 실려 있고 친구가 박스를 열며 잇몸이 훤히 드러날 정도로 좋아하는 장면. 그 다음엔 제가 진짜 갖고 싶은 것들을 목록으로 적었어요. 갚아야 할 돈 말고 내가 원하는 것들. 이상하게 들리죠? 입주하면서 낡은 가전제품들을 바꾸고 싶었는데 저는 스스로에게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야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게 바로 나는 결핍하다고 선언하는 짓이었어요. 저는 스타일러, 식기세척기, 냉장고를 정확한 모델, 가격, 사진까지 조사했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 집에 있는 상상을 했어요. 더 실감나게 하고 싶어서 실제로 물건이 놓일 자리를 마련해 놓고 전자제품 매장에 가서 직접 만져보고 마치 당장 살 사람처럼 매니저랑 상담까지 했어요. 그 다음날 저는 와이프를 데리고 다시 그 매장에 갔고 스타일러, 식기세척기, 냉장고를 계약했어요. 이틀 만에 전부 집에 설치됐어요. 한 가지 다른 점이라면요. 제가 처음에 선택한 모델이 아니라 와이프가 원하는 모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때 가전에 대한 와이프의 소망이 저보다 강한 걸 알게 되었죠.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이미 가진 것처럼 행동하니까 진짜 방법이 따라오더라고요. 저는 잠시 잊고 있었던 다 괜찮다는 그 안전함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가 원하는 것에 집중할수록 그래서 기분이 좋아질수록 거짓말처럼 다시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처음 보는 높은 매출에 놀랐었고 그 매출을 처리하기 위해 더 큰 돈이 필요할 때 정부 지원 대출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미 사업자 대출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걸 알기에 이런 문자는 웬만하면 무시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 대출 문자의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대출을 신청했어요. 되면 좋고 안 돼도 괜찮지 라는 마음으로 신청했는데 5천만 원이 나왔어요. 덕분에 밀린 주문을 다 처리할 수 있었고 자금이 빠르게 돌기 시작했어요. 2024년 12월 26일 저는 목돈이 생길 때마다 갚고 또 갚고 또 갚고 그렇게 8개월 만에 7천만 원을 전부 갚았어요. 마지막 금액을 입금하고 나서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친구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갚아줘서 고맙다. 그 말 제가 매일 아침 상상 속에서 듣던 말 실제로 들으니까 엄청 좋을 거란 예상과는 달리 덤덤했어요. 그저 마음이 조금 편안한 정도였어요. 다음 달 친구를 만나러 가는 차 조수석에는 발렌타인 30년 산 박스가 저와 함께였어요. 경기도까지 가는 긴 시간이
시간이 하나도 무료하지 않았어요. 물론 위스키를 받은 친구는 잇몸이 훤히 드러날 정도로 좋아했어요. 상상 속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마음 공부를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 게 착각이었더라고요. 그건 그냥 시작점이었어요. 그게 저를 더 깊은 곳으로 데려다 줬을 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힘들 때만 마음을 챙겼어요. 조금 풀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를 반복했어요. 이번 경험이 저한테 가르쳐 준 건 그거예요. 마음 공부는 힘들 때만 꺼내 쓰는 도구가 아니라 잘 되거나 말거나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압박 속에 있으신가요? 혹시 두려움에 집중하느라 정작 원하는 게 뭔지 잊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현바람이었습니다.